다음 주제입니다. 호갱 대 야차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그냥 타이틀전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파이트머니가 걸려있는 일명 파이트머니 빵. 올인 매치 뭐 이렇게 부르죠. 네네네. 이런 얘기가 오갔던 사례는 알고 있는데 이루어진 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UFC 98에서 유명한 아우속인 맷 휴즈와 맷 세라가 서로 간의 트래시 토크를 하면서 이 감정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였죠. 서로에게 지는 쪽이 파이트머니를 포기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공식 계약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죠. 이 원 챔피언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케빈 벨링공과 비비아노 페르난데스의 경기였는데 페르난데스 측에서 파이트머니를 걸고 싸우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금지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스포츠맨십 침해, 과도한 도박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음, 도박법 위반 소지, 특정 국가에선 불법, 또 선수 보호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 파이트머니를 걸고 두 선수가 싸우게 되는 걸까요?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입시 격투기에서는 올인 매치 막 이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일환으로 더 주목을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앵글을 잡고 기사도 내고 홍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또 모르죠. 왜냐면 이번에는 호갱이 진짜 미친 것처럼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있잖아요. 야차만 건드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야차 스승까지, 김영준 코치까지, 감독님까지 같이 건드리면서 지금 야차를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합의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2000이고 김건일 기자가 1000인데 올인 매치를 하자. 그럼 제가 2000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 지게 되면.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 그거에 대한 약간 그 합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낮은 선수에 맞춰서 파이트머니를 대기할 것이냐. 그러면은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그냥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대회사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감정선이 연출이 아니고 진짜라면 네. 제가 코겐 선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겐 선수가 만약에 이 파이트머니가 더 많다고 치면은 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금액차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한 500이면 그래. 500 정도. 그러니까 근데 5천이면 그러니까 코갱은 원래 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 주목을 받기 위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큰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 밑에서 사람들을 환호 받아가면서 싸우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건데 과거에 이제 1세대잖아요. 박원식 선수가 자기 이름을 알리는 방식이 큰 무대를 가든 아니면 기자들의 기사나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자기가 알려지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되게 잘했어. 지금도 잘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 뜻대로 막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시대에 오면서 SNS 시대에 오면서 난리를 쳐도 자기가 난리 쳐도 자기 범위 안에서 난리를 쳐도 되잖아요. 누군가가 편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막 난리 치면은 기자들이 욕설 빼고 뭐 빼고 하면은 되게 마라탕에 마라가 안 들어간 게 나오거든 결국에. 근데 지금의 박원식 선수는 그걸 잘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기다렸다. 이 시대가 기다린 어떤 인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고. 근데 보여지는 면이 또 갱스터니까 그건 또 활용을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캐릭터로서. 야차는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그 지금 감정 싸움에 긁혔다 안 긁혔다. 만약에 긁혔다면 이 가족을 건드린 스승이지만 엄마를 그거는 진짜 좀 심했네. 수위가 발언의 수위가 으슬아슬하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긁히는 이 연출이라도 조금 그 발언을 좀 그렇지. 한국적 문화에서는 그렇죠. 좀 세고 미국에서도 셀 거예요 아마 이게 그 발언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많이 건드잖아요. 와이프 건드는 건 이제 몇몇밖에 없어요. 콜비 코빙턴 정도예요. 저 가족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승 건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엄마, 부모님 건드리는 거는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패드립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야차가 감정적으로 좀 흔들린다면,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만 흔들린다면 좀 더 날것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에 앞서서 미디어데이 때도 날것의 어떤 액션들이나 언행이 나올 것 같다. 날라차기 나온다고 보세요, 안 나오세요? 날라차기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약간 말로 뭔가 되게 날카롭게 주고받을 것 같아요. 날라차기가 또 나오면은 그거는 블랙컴뱃이 잘못한 거지. 이제 한 차례 그런 거를 봤는데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블랙컴뱃이 그걸 용인한 꼴이 되니까. 승패. 승패? 승패 너무 어려운데? 둘 다 가까워가지고. 근데 저는 박원식 시절의 경기들을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코갱 시절에서 근래 들어와서 좀 장기전으로 싸운 경우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보다 좀 장신의 선수랑 싸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김남신 경기도 사실은 더 길이에서는 박원식 선수가 우위였고, 그거를 이제 깨트릴 만한 야차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최근에 봐온 모습으로만 보면 기술적으로는 코갱인데 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야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55 정도라고 봅니다. 이거 보면 또 코갱이 또 저한테 뭐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곧 야차 선수를 맞이하는 코갱이 체력 훈련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훈련 시간은 딱딱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보여주는 거지. 물밑으로는 이게 물장구를 엄청 치고 있겠죠. 대외적으로는 유유히 떠보이고 막 노는 것 같아도. 왜냐면 본인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경기거든요. 사실 모든 파이터가 앞선 경기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경기잖아요. 더더욱 이게 코갱의 이 우상향 곡선 인지도와 뭔가 이런 걸 우상향 곡선에서 파이터는 한 번 지면 이게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맥그리거처럼. 아무리 사람들한테 언변으로 뭐 인기를 끈다고 해도 결과가 또 받쳐줘야 그게 상승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코갱이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본인의 인생에서도. 라이즌을 봤어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 중 하나가 마에다 요시로. 네. 마에다 요시로와 예. 사노 요쿠치. 마에다가 43살. 네. 그리고 상대가 18살. 마에다가 이겼어요. 네. 근데 마에다가 이 선수를 이기고 리오네이드 키드 초크로 이기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벽이 되겠다. 그 선수의 벽이 되겠다. 사실 우리가 뭐 1세대 선수들 파이터들 보고 저 선수도 한물 같다. 그냥 젊은 선수들이 밟고 지나갈 발판 역할로 보는 게 많은데 이 마에다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치.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코겐 선수도 1세대의 저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벽이 되면 그러면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젊은 선수 더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에다 요시로는 43살이고 전적이 50전 정도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어제 그 사노 선수는 18살에 데뷔전이었어요. 그게 보면 굉장히 변태 같은 경기예요. 근데 어떻게 마에다 요시로가 이길 수 있었냐면, 사노가 경험이 너무 없었어. 사실 프로 한 2, 3점만 뛰었어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 그 베테랑들이 보면 자기 결대로 싸우면 어떻게든 유리하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지쳤어. 그러면 그걸 이제 거리를 두고 자기 템포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노는 그거를 같이 쉬어버렸어. 그때 한 번 더 나가서 이거를 얘 결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신인의 패기로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보니까 마에다 요시로가 중간중간에 쉬면서 보충해가지고 마지막에 기술적으로 잡더라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갱은 여러 길을 알고 있는 파이터예요. 결대로 싸워요. 김남신 경기 보면은 결대로 싸워.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결대로 싸운단 말이죠. 그거를 뭐 한 번은 도전을 해서 그 흐름을 한번 깨야 되는데 김남신 선수는 못했어. 야차는 그걸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같이 쉴 때 더 밀어붙여가지고 체력적으로 완전 앵골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논개 작전으로 같이 그냥 페이스 높여서 싸운다거나, 그 결대로 못 싸우게 하는 작전이 야차에게는 필요한데,
그거를 아마 준비를 많이 해올 겁니다. 김영준 감독님이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전적이 한 5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로 전적이. 김영준 감독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제가 거의 사무실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라서 현장 취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김영준 감독님은 저를 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겹치진 않죠. 둘이 활동 영역과 시기가 겹치진 않기 때문에 박원식 선수는 1세대에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물론 뭐 이 종합격투기 엘리트가 어디 있고 그렇겠냐마는 그래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광희, 권하솔, 박원식 이렇게 막 다 쳐준단 말이에요. 그 세대에서는. 근데 김영준 감독은 그런 세대가 아니야. 그런 엘리트가 아니야. 좀 변두리의 비주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준 감독이 우리 때 같이 30만 원 받으면서 뛰었잖아요 하니까 박원식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땐 야, 뭐 네가 나랑 같은 겸상을 하려고 하느냐 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김영준 감독이나 이런 언더독들 특히나 선수 생활의 빛을 못 봤는데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뭐 오래 한 사람만 잘하나요? 선수 생활 때 되게 빛을 봤던 사람만 지도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김영준 감독이 자기가 선수 시절에 못했던 거를 타고난 재능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야차를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박원식 때 야차의 경기인데 야차 뒤에 김영준 감독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고스트 바드만 같은. 그렇죠. 그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저는 굉장히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중요한 그냥 보는 것보다 이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네요. 역사를 관통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식은 완전 그래도 여기서 알려진 유명한 파이터. 근데 빛을 못 봤던 잠깐 선수 생활을 했던 파이터가 지도자로 바뀌어서 본인이 못 가졌던 재능의 제자와 함께 한다. 이것도 그림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근 들어서 뭐 유저 씨나 선수 생활을 안 했거나 짧게 했거나 근데 그런 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해서 성과를 내는 거를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이 바닥은 원래 있던 사람들만 있어서 계속 발전하는 건 아니니까 새로운 뭐 물결이 밀고 들어와야 섞이면서 뭐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김영준 감독의 이번 경기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올지 야차는 또 그걸 잘 수행할지 그걸 또 이제 코기행은 어떻게 1세대 나름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으로서 대응을 할지 너무 재밌는 그림이죠. 그게.